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총 6개의 지역본부 단위로 하나씩 설치되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 지역은 먼저 서울, 경인, 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총 6개 지역본부 단위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그 구성되어져 있는 각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내에는 그 회의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사무국이 현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무국 내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발령받아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이 올라간 안건이 최종 결정이 나서서 결정이 떨어지면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각 지사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구성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는 총 6명의 판정위원이 매 회의 때마다 구성되어서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은 당연히 배치되어져 있을 것이고, 판정위원으로 총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2명은 임상의학과 의사로 구성되어져 있고, 나머지 또 2명은 산업의학과 의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 특히 산재파트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률 전문가 2분이 구성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원장과 2명의 산업의학과 의사, 2명의 임상의학과 의사, 그리고 1명의 법률 전문가, 이런 식으로 총 평균적으로 한 5명의 위원들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정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판정위원들의 인력 명단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판정위원들의 명단들이 다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현재 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무사가 한 1000명 정도의 노무사들 중에 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는 이제 10여 명에 해당되는 노무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현재 보시는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노무사분들의 경우에는 산재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능력까지 올라와 있는 노무사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년째 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7년간 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구술심리에 참석하시는 의뢰인분들의 경우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오후 한 2시에 회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개의를 선언하고, 그리고 판정위원분들은 2주나 일주일 전에 배포받은 회의 안건 자료를, 물론 이 회의장이 오기 이전에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회의 안건을 보고 최종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오후 2시에 회의가 선언되고 나면 첫 번째 안건부터 회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통상 구술심리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정위원회 사무국의 사건 담당자분이 그 사건에 대한 기본 브리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구술심리 참석자가 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구술심리 본인 그리고 그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까지 동행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주장할 사항들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주장 사항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질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나면 한 번 더 위원들 간에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술심리자가 나가고 나면 첫 번째 임상의학과 의사가 해당되는 상병에 대한 판단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의학과 의사가 상병과 관련되어져 있는 과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그 다음에 산업의학적인 차원에서의 과로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갈래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논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사건 하나가 심의 의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방식으로 하루에 보통 한 회차당 한 7개 내지는 8개의 사건들을 심의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회차가 끝나기까지는 보통 한 2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과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 구술심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술심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저는 단호하게 구술심리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판정위원으로서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다 사전에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이 과연 성인이냐 업무상 질병으로 불성인이냐 여부를 판단을 사실상 머릿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가끔 판단이 좀 애매한 사건들도 있고 실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 사항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의장에 그 당사자나 내지는 그 가족분들이 안 계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궁금한 사항들을 물론 사무국의 그 사건 담당자한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당사자나 그 가족 내지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들을 수 있다면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는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기존에 조사된 내용도 있지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회의체에서 몇 분간 토론되는 그 사이에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기계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해서 자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어필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까지도 호소를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참석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고 심정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최대한 참석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구술심리는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술심리를 참석하시고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 가끔 그러면 이 결과를 언제 알 수 있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안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가 끝나면 당의 안건이 끝날 때마다 매번 그 각각의 안건들의 결론을 이미 그 회의장에서 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난 그 안건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각 지사로 뿌려진 그 지사 내에서 지사장의 결재가 최종 떨어질 때까지는 그 결정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는 것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적인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재가 떨어지기까지는 통상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